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합.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웃고 계십니다. 예, 좋아서요. 왜요? 저 뉴스토마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저는 부담되는데요. 나올 때마다. 요새 토마토가 떠갖고 혹시 이제 우리 뭐 이런 말씀 좀 질문 좀 그렇지만 개혁신당에서 뉴토마토 출연을 조금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전혀요. 뭐라 안 합니까? 당에서? 왜 뭐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조금 우리 뉴토마토에서 조금 그쪽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언론은 언론의 의원들을. 역할이 있고, 아하. 예, 정당은 정당의 역할이 있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좀 계속 나오는 내용이 약간 개혁신당하고 조금 배치될 수 있는 또 그 의원들하고 그런 내용들이라서 전혀 그렇게 안 보시는군요. 예, 예. 천만 다행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오늘입니다. 기자회견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우리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는 한동훈의 국민의힘 100일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아이고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예. 제3자 특검을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건지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고 마치 신용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네. 보이도록 하는 신용만 하고 결국은 그 여권 내에 당정 갈등만 깊어지고 해결책은 안 보이는 이런 상황 같아요. 예를 들면 변화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네.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 네. 뭐 정치 초보다, 그다음에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그 내공이 약하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네. 완전히. 그럼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식상에 있던 게 말을 자꾸 물리거나 말을 바꾸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없어요. 없어요. 예. 기존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도 무슨 안정감이 또 다른 걸로 안정감이 있거나 어떤 무게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발언하는 말 같은 경우도 네. 지도자의 풍모로 보이지 않는. 예. 자, 지금 100일 됐고 사실은 당선될 때 68%에 가까운 득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큰 힘을 얻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비주류에 가깝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촐랑대는 갑이다. 아이고야. 예, 저는 딱 지금 국민들께도 그리고 자당에도 가는 이미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00일에 슬로건 같은 걸 강강약약으로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제 보니까 강강약약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하게 한다. 그리고 강강약약. 제가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청년들한테 본인이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민주당엔 이론이 없고 본인들한테는 이견이 노정되는 민주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흠 지사가 쓴소리 했다라는 거죠. 네. 공격적으로 좀 한 측면이 있었죠. 대통령과 신뢰 없이 만나는 거는 하극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전화 왔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당원이 어떻게 보면 감히 당대표를 비판하느냐. 이게 이견을 수용하는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항상 한동훈 대표는 그랬어요. 최상병 특검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촐랑대는 가벼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거 중에 하나가 지금 김태흠 지사 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될 때 했던 게 최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철 못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자질부족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겁나서 뭡니까 이게? 진심으로 그걸 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거짓말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 지도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한 건데 정말? 그런데 자꾸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해요. 네. 이재명 대표 얘기했을 때도 당내에서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취지 비슷한 그런 사정.
그 사정 다 알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고 하겠다는 거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는 그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한다면 네. 계속 한다면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표 놀이를 너무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 놀이. 집권당 대표는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큰 축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지금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악이에요. 네. 역대 최저치입니다. 20% 갤럽 기준으로 20%를 찍었는데 네.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이번 주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일자를 찍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대표 놀이 비슷하게 하는 거죠. 뭔가 정치를 하려면요. 더군다나 리더의 위치에서 정치를 하려면 승부수를 던지고 정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네.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제 예. 말을 했으면 관철시켜야죠. 관철시켜야 되는데. 자, 의원총회에서 한다? 아니, 나 이거 안 되면은 정치 그만하겠다. 이거 반드시 하자. 예. 하고 의원들 설득해 보겠습니까? 해야죠. 하려면 그런 결기가 없다면 말을 꺼내지 마셔야지. 지금 특별감찰관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왜 갑자기 꺼내 들었고 지금도 좀 이상해요. 네네. 의총에서 한인 모두 원내대표가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추경 원내대표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런 특별감찰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감은 대안도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은 지금 국민들 의혹을 밝혀주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의혹이 터지고 있고 이게 다 과거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네.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잘 채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폰트를 잘못 짚었으면서도 예. 이걸로 계속 설왕설래를 하잖아요. 당내에서도 이른바 친한계에서도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표결해야 된다. 공개 의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음 날 되니까 또 친한계에서는 표결은 아니다. 아마 숫자를 세봤겠죠. 아하.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의원이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원이세요? 이거는 진짜 싸우자는 거예요. 이건 내홍이 수습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예. 이 갈라진 틈은 점점 벌어질 거예요. 이거를 수습하는 건 본인의 정치력을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검으로 그걸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 그걸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못한다? 정치력의 부재는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될 거고 그 정치적 시간이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특감이냐 특검이냐 특감조차도 당내에서도 본인도 공감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감을 꺼냈으면 네, 관철을 시켜야 돼요. 되는데. 관철을 시키려면 네. 당내에 소습하고 본인이 이거라도 해야 국민들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판단이 있었으면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본인 나 이거 안 되면 대표직이라도 걸겠다. 뭐 이렇게라도 나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 그냥 툭툭 이렇게 던지는 건 말씀드리잖아요. 대표 놀이하는 거라고. 놀이하는 것이다. 이 놀이를 즐길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가적 상황이. 그리고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감은요, 해결책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 특별감찰관은 만약 임명이 된다면 예.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지적을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억제책이잖아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할 거. 수 있는 그런 억제책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은 전부 이전 문제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기 훨씬 이전의 문제잖아요.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마치 특별감찰관이 뭐라도 된 것처럼 여당 내에서 막 그 어그로를 끌고 있어요. 이게 되니 안 되니 막 이러면서 국민들 혹시 특별감찰관을 하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것처럼 네. 모양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의를 왜? 너무나 끌고 있다. 그걸로. 특별감찰관은 답이 아니거든요. 네. 오로지 답은 수사입니다. 수사인데 특검이네 그러면. 수사인데 검찰이 수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특검이죠. 특검이죠. 누가 봐도 뭐 이거는 뭐 예. 어느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아니 맞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글쎄요 그 중간에 서서 이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요즘 언론 보도상은 소장파라고 하던데 개혁 성향의 소장파라고 언론은 그래 됩니다. 오세훈, 박형준 시장, 김기현, 권영세. 이분들 해도 근데 잠깐만요. 소장파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습니까? 20년 어디 소장파가 있습니까, 저기? 20년 전 소장파. 지금은 노장파. 이분들이 소장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 이게 깜짝 개혁 성향의 소장파 깜짝 놀랐습니다. 17대 국회면 200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에요. 정확히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저분들이 이제 소장파 역할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시절 그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네. 한나라당의 소장파 해가지고 지금은 노장파죠. 노장파. 와, 네. 최원정 뭐죠? 그때 지금 이 사람들 만나서 타겟책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동 입장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 100일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네. 것 같더라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이 제목이 다선 소장파인데 다선이 어떻게 소장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마치 동그란 네모같이 형용모순 같은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만큼 소장 이게 하나의 좀 정치적 참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자체가 국민의힘에 쪼그라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네. 싶고요. 한동훈 대표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당정 갈등을 좀 야기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을 계속 언급해서 그랬습니다만 레밍이라고까지 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일군의 세력을 가지고 정치 놀이를 한다라는 취지로 꾸짖음을 원로로부터 당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지만 강강약약 이렇게 멋진 말로 미사역으로 정치적 수사로 이런 걸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실행력으로 그 강론으로 그걸 채워넣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진정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실기했고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 실기할 것으로 보여져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 쪼그라들고 국민 신뢰 못 받는 건 반대로 민주당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않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부분과 관련한 균형추를 어느 정도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번도 검증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 예. 그러니까 그 소장파라 그러면 글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나 김재섭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런 정도가 앉아서 회의를 한다면 소장파가 얘기가 되죠. 당연히 소장파 맞죠. 근데 20년 전에 17대 국회 때 소장파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신데 한나라당이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제가 보기엔 좀 뜬금없어요. 예.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분 중에 차기를 노리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오세훈 시장님.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또는 박형준 시장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100일을 맞이하는 이 타임에 저 모임을 하는 것은 약간 한동훈 매기기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공동 발표문도 냈는데 대통령실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대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오히려 당정 갈등을 조정하거나 뭔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뭐 또 다른 목소리를 하나 더 얹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실도 비판을 하고 한동훈 대표 당 최고 지도부도 비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뉘앙스를 보면 대통령실한테는 별말 없는 것 같아요. 직원을 못하고 한동훈 대표 잘못만 지적하는 모습, 이런 모습, 요게 조금 눈에 띕니다. 이분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어요. 권영세 의원은 이 정부의 국무위원이었어요. 대통령이 학교 다닐 때부터 뭐 형 이러면서 굉장히 뭐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의원이 어떻게 소장파로 분류됩니까? 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 한 사람이에요. 오성 의원 아닌가요? 당대표를 하고 소장입니까? 노장이죠. 사실상 그 대리격으로 병풍으로 대통령실에 어떤 업무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됐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의 진짜 원로라면 물밑에서 이렇게
그 본인들이 입장문을 내고 공동 선언문을 낼 게 아니라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 선언문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하면서요. 네. 운동권 정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라고 해요. 이건 최악의 평가인 거죠. 자당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공동 선언문은 이걸 잘 봉합하고 갈등을 마무리 짓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 100일을 앞두고 이른바 저격하고 직격하기 위한 의도가 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오세훈 띄우기죠.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입니다. 친윤 중에 친윤이죠. 김기현 뭐 밀려나긴 했지만 당대표 그 예전에 바지 뭐 얘기를 들으면서 당대표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100일을 맞이해서 당내 리더십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결국은 차기에 대한 대안이 오세훈 아니냐 이런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한 모임으로 보여요. 근데 좀 뜬금없죠, 사실은. 그 상황이 지금 맞습니까? 좋으면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 저걸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지 않죠.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진 그리고 당대표까지 지낸 다선 의원들 같으면 정말 거중 조정력을 좀 해야 맞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광역단체 중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큰 단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인데 이분들이 차기를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하고 조언하고 충원을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못하면 본인들이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갑자기 지금 궁금해서. 정말 왜 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참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상황에 저 모여가지고 전하는 게 맞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